이번에는 이온인데 이온은 뭐를 이온이라고 하냐면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그 다음에 얻거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하를 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전하의 종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전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이거를 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온 이야기하기 전에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도는 형태로 네, 이건 리튬 원자인데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간다 혹은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가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전화가 3이고 마이너스 전화가 2개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된다는 이야기. 만약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은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는 4개가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됐을 때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됐을 때 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이온들을 우리가 또 원소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이온식을 쓸 수가 있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리튬 이온이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받아서 산화 이온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원자 모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그림에서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자 2개, 그리고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는 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여기에서 전자가 2개가 합쳐져서 플러스 8이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10개가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모형이 그려집니다. 물론 이게 곱하기 10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전자가 10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읽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들 같은 경우는 원소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라고만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인데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화이온, 뭐뭐뭐 화이온. 그래서 지금 플루오린이니까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소나 염소나 이온이 될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소화 이온이 아니고 소자를 빼요. 그래서 뺀다. 그래서 얘는 산화 이온, 얘는 염화 이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NO3-, SO4, 그다음에 CO3, 뭐 이런 것들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암기가 제일 편하다. 암기가 제일 편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기적인 성질을 띄어요.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기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전기력. 이 전기력은 잡아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인력이라고도 하고 청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실험을 좀 합니다.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고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건전지 연결을 하고 이 판을
색깔을 띠지 않는 이온으로 적셔놔. 뭐 예를 들면은 막 질산, 칼륨으로 이 수용액으로 적셔놔요. 그럼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뿌리냐면은 두 개의 수용액을 뿌리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수용액은 하나는 황산구리, 하나는 과망간인지산 칼륨 KMNO4라고 하는데 과망간인지산 칼륨 이렇게 뿌려놓고요. 지금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 이온화가 됐을 거예요. 이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이 되고 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갈리는데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음이온,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색깔, 이 수용액의 색깔이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보라색이거든요. 얘는 파란색인데 파란색. 음. 그런데 이 파란색이 이쪽으로 움직이더라.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 보라색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라색이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는 얘가 음이온이거든요. MnO4-.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CU는 얘가 양이온이거든요. 얘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SO4 마이너스나 여기에 적혀 있는 칼륨이나 여기에는 질산칼륨 같은 거 역시 이온화가 됐으면은 역시나 이동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색깔을 띤 이온만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색깔을 띠지 않는 것 역시 다 이동을 해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각각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기를 통해서 이온의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동을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알게 됐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앙금 생성 반응인데, 이 앙금 생성 같은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는 두 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 두 번째로는 아이오디나 칼륨, 그 다음에 질산, 납.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질산, 칼슘, 그리고 한산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썼냐면은 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만 썼어요. 알짜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만 썼었는데 반응을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gCl 더하기 NaNO3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물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얘는 이거하고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CO3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알면 되냐면은 요거를 알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AgCl을 만든다. 그리고 나비온하고 아이오디나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네,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앙금의 색깔이 얘는 흰색, 얘는 노란색, 얘는 흰색.
교과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걸 알아낸다, 뭐, 은이온이 들어있는 걸 알아낸다, 나비온이 들어있는 걸 알아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단원입니다. 2단원. 2단원은 전기 부분이 시험범인데, 그 중에서 마찰전기에 대한 이야기. 이 마찰전기는 뭐 때문에, 마찰 때문에 뛰는 전기, 물체가 뛰는 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전자가.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1단원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온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어, 이것 때문에 얘는 음이온, 얘는 양이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전자가 달라붙든지 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1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2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또는 원자핵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 틀린 말. 뭐가 움직인다고요? 다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고 기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원자에게 띄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개수보다 부족해지면은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예요. 이온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까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지. 두 물체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봤더니만 전자가 이동을 해. 그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대전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겠죠.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그리고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열이라고 해서 뭐 털가죽하고 뭐 주런 뭐 유리, 명주, 뭐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은 얘하고 얘 제일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털가죽이 전자를 제일 많이 잃어버리거든. 그리고 플라스틱이 전자를 제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시험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해도 얘네들이 제일 극적이거든. 제일 잘 변해. 그래서 이 두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은 주로 우리가 정전기 이야기를 하는데, 정전기. 음,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에 빗이 달라붙는 것, 뭐,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겨울철에 스웨터 같은 거, 뭐, 니트 같은 거 옷 벗을 때 지지직거린다. 먼지털이에 먼지가 달라붙는다. 뭐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이 다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우리가 이 마찰전기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는 정전기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찰 전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 역시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고 그 결과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전기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기력은 아까 일단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끌어당기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인력, 청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서로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느냐? 마치 이것은 자석의 N극과 S극 느낌. 얘네들은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할 거라고. 여기에서도 그래서 언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는 서로서로 끌어당기더라. 밀어내는 힘은 언제 서로 같은 부호일 때 서로 밀어내더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역시 서로 밀어내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정전기 유도인데,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원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아요, 물체가. 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전된 물체를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물체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가까이 할 때 그 금속의 끝부분이 전기를 띠는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당연히 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을 건데, 여기에 뭐를 가까이 가져다 대냐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가까이 가져다 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위에 건 안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쪽에 전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전하의 불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 일시적인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는 다른 부호가, 대전체하고 먼 곳에는 같은 부호가 대전이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만 하나 들면은, 대전된 물체를 이렇게 다시 가까이 가져다 대요. 그러면은 플러스로 할까요, 이번에는? 네, 플러스로 하고 이런 대전되지 않은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이 플러스 때문에 이쪽에 뭐가 모이게 되냐면 전자들이 모이게 돼요. 전자들이 어느 쪽에 있던 전자들까지 같이 모이냐면 이쪽 오른쪽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모이게 돼. 그런데 사실은 플러스 전하는 개수를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는 말이 있으면 틀리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얘 때문에 전자들이 왼쪽으로 왔고, 여기는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위에 거랑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대전된 거를 알아보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검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전기 생김새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검전기는 생겼는데, 가운데도 이렇게 있네. 이게 생겼는데, 이제 문제의 상황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쪽에 금속판이라고 해요. 여기를 금속판. 그 이 부분을 두 개인데 금속 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다 된다. 그러면은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아래쪽 금속박 쪽으로 모이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청력 때문에 밀어냈잖아. 그러면은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얘네들은 전자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며 그 결과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물체가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얘는 대전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하나를 그림을 더 그려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뭐를 가까이 가져다 댈 거냐면은 네,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금속 박 쪽에 있던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은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결과 이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금속 박 쪽은 전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그 결과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역시나 얘가 물체가 이 물체는 대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기는 물체이 대전되어 있다라는 걸, 대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은 대전된 전하의 양.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금속박이 벌어진 정도를 가지고 알아내요. 벌어진 정도. 그래서 많이 벌어지면은 얘가 많이 대전됐다. 적게 벌어지면은 조금밖에 대전 안 됐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게 우리가 전류 그리고 전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일단 전류라고 봐야 돼요. 얘가 없으면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다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이 전류는 뭐를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히 뭐가 움직이는 것일까? 플러스 전하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원자핵은 안 움직인다며. 결국은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전자가 움직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뭐를 먼저 발견을 했냐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건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먼저 정해버렸어. 네,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법칙들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전자가 움직이는 거,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냐면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고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막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방향이 위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다 건전지를 흘려주면은 얘네들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좀 보죠.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했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며. 그럼 이쪽 방향이 뭐겠어요? 플러스 극일 거라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방향은 여기가 마이너스 극일 거라는 거지.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내야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오른쪽 왼쪽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극이냐, 어디가 플러스 극이냐 이것도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류를 흘리려고 하면은, 흐르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를 가지고 주로 표현을 하냐면은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 그리고 전압을 물의 높이차 즉 펌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건전지 그리고 스위치를 밸브 물을 잠그는 거 열고 닫는 거 그리고 물레방아를 뭐 전동기 그리고 도선을 그다음에 수도관 그리고 뭐 전동기를
물레방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차이점은 존재는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게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인데, 특징을 좀 각각 알아야 돼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요. 직렬 연결. 그리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유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류계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전압계 같은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큰데 이 큰 것 때문에 이 전압계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대신에 전압을 측정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제 전류계나 전압계나 마이너스 이제 검정색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부분이랑 연결을 해서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랑 연결을 해서 뭐 전압계가 있든 뭐 전류계가 있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런 식 똑같이 연결을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쪽 빨간색으로 연결을 한다.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검정색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값이 예상이 안 되는 경우 주로 이 검정색이 3개 정도 있는데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가장 큰 값부터 연결을 해서 값을 낮추는 네, 그렇게 연결을 해야 전류계나 전압계나 고장이 덜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이제 눈금이 이렇게 3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는 0이고 이쪽에 마지막 단위를 보면은 여기는 5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50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 아래쪽을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50 밀리암페어, 여기는 500 밀리암페어, 여기는 5암페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다 연결을 했어. 집게를. 그러면은 어디 걸 읽으라는 얘기냐면 여기 걸 읽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연결을 했으면은 여기 걸 읽으라는 얘기야. 마지막 걸 연결했으면 여기다 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느냐, 여기 연결된 걸 보고서 확인을 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